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에게 건물주는 마치 노후의 안전망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월세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금리가 치솟고 공실이 늘어나는 시대에 믿었던 건물이 오히려 짐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건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세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속수무책이 된 건물주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만 같으신가요? 믿었던 건물이 오히려 짐이 되다니? 은퇴 후 건물주들의 현실. 건물주가 되면 은퇴 후 월세로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건물 하나만 있으면 끝이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거라 믿었던 건물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례 1. 공실률의 늪에 빠진 60대 건물주. 서울 강남에 30억짜리 건물을 가진 이영석 가명 씨는 은퇴 후 월세로 편히 살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도 꽉 차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카페, 학원, 네일숍 같은 세입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공실 기간이 길어지겠거니 하며 버텼지만 몇 달이 지나자 관리비와 세금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예금도 다 써버리고 월세를 받기는커녕 건물 유지비로 빚을 져야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았죠. 건물만 있으면 걱정 없다던 믿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사례 2. 금리 인상에 덫에 걸린 50대.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정민 가명 씨는 10년 전 대출을 껴서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월세가 대출 이자를 갚고도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 수입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김 씨는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이자 갚는 데 쓰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건물 하나면 노후는 끝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지만 경기 침체로 매매가도 크게 떨어져 매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는 김 씨의 한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례 3. 과도한 세금에 무너진 60대 은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퇴직 후 건물주로 살며 은퇴 생활을 계획했던 박현숙 가명 씨입니다. 건물 임대 수익으로 풍족한 노후를 꿈꿨던 그녀는 60세에 퇴직하자마자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수입이 꽤 괜찮았고 자녀들 학비까지 뒷바라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게다가 건물 수익이 많다 보니 건강보험료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월세의 상당 부분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면서 기대했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녀는 건물주라서 남들 눈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물주 신화의 허와실. 이처럼 건물주 신화는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 공실률 증가, 금리 인상, 세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건물주들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죠. 특히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주로서의 삶을 꾸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라. 건물만 믿지 말고 다른 수익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 소규모 창업 혹은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해 보세요. 금리와 세금에 대비하라. 대출 비율을 최소화하고 세금 변동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무와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과 세입자를 분석하라. 건물을 매입하거나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세입자 구성까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핫한 지역이 아닌 실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마무리하며 건물주가 되는 것이 무조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계획과 현실적인 준비가 없으면 건물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자산에 의존하기보다는 다각도로 노후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건물주 신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은퇴 후 건물주 신화의 종말과 새로운 노후 전략.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건물주로서의 삶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노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건물만 믿는 단일 수익 구조는 위험하다.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세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단일 수익 구조가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공실이 생기거나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수익원을 다변화하라. 배당주 투자, 월세처럼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경제 참여. 요즘은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강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건물의 공시를 활용해 소규모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카페, 공유 오피스 혹은 지역 특화 사업 등을 고려해 보세요. 2. 금리와 세금에 대비하라. 많은 건물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과 세금 부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이 빠르게 줄어들죠. 대한재정관리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대출 비율 조정, 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건물을 매각해 대출을 상환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세금 계획 세우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월세 수익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리. 고액의 월세 수입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수익 금액을 적절히 조정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3. 자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관점. 예전에는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이 최고의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무형 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건물 외에도 시간, 건강, 지식,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대한 무형 자산에 투자하라. 건강.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나쁘다면 즐길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세요. 지식과 네트워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세요. 노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시간 관리. 건물 관리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안정적인 지역과 세입자를 선택하라. 건물 투자에 있어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핫한 지역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대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 지역 경제 분석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변화, 산업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세요. 예를 들어 대학가나 안정적인 주거 수요가 있는 지역은 공실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세입자 관리 장기 세입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세입자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임대료와 좋은 시설 관리를 제공해 신뢰를 쌓으세요. 5. 심리적 안정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준비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재정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도전이 함께 옵니다. 건물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공실이나 세금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대한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라.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 돈이 아닌 시간, 가족, 취미, 건강 등 삶의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심리적 지원 네트워크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자기만족 추구, 재정적인 성공만으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건물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금리와 세금에 대비하며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등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에서 시작해 어떻게 삶을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노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물주라는 신화를 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